안녕하세요. 허수경의 팬트리 허수경입니다. 제가 이번 연말을 영국에서 보낼 계획이에요. 지금 영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예쁨이가 겨울방학 중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와 내 생일은 엄마가 영국에 와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케이! 엄마가 갈게! 이제 얼마 있다가 출발할 건데,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거리를 같이 둘이서 손잡고 막 즐겁게 쏘다닐 패션 아이템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딱 써있는 듯한 크리스마스 머플러랑 모자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이제 제 거고, 우리 딸 거 또 이제 요것도 준비했고, 모자는 이건 제가 손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딸 모자를 뜰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께 모자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뜨개질을 접하는 분들은 모자 뜨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모자보다는 머플러 뜨는 걸로 시작을 하시죠. 근데 저는 반대일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맨 마지막으로 뜬 머플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근사하죠? 근데 이 머플러는요, 일단 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떠야지 돼요. 또 하나는 보세요. 자, 실이 똑같은 그런 간격으로 떠가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이제 지글지글 결국 누구 선물하려고 했다 하지도 못하고, 내가 몇 번 두르다가 다시는 나 뜨개질 안 한다고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자는 제가 이제 몇 개의 모자를 보여드릴게요. 3개를 떴어요. 그래서 원래는 모자의 동그란 모양을 만들려면은 네모나게 떠서 이렇게 이어붙여서 원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늘 3개나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떠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동글 계속 쌓아 올리면서 모자 하나 뚝딱 나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제 인생 선배가 있는데, 이렇게 세 분한테 선물하려고 떴거든요. 이거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이겠죠? 자, 제가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뜬 거 보여드릴게요. 이 실을 뭘 고르셨냐에 따라서 굉장히 똑같은 뜨개질 방법을 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모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뜨개질 방법이 아주 특수한 건 아닌데 굉장히 자투리 실 모아서 해도 멋있죠? 이거는 이런 실로 뜬 거거든요. 이 실을 특이한 걸 고르면 예쁘죠? 예쁨이 아기 때 15년 된 거고요. 이것도 다 비슷한 시기에 뜬 거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육아 일기처럼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 뜨개질 하는 방법만 공개로 해서 포스트를 올렸었거든요. 이게 제가 2009년 11월 23일에 올렸던 포스트인데, 제가 하도 이제 모자를 뜨다 보니까 뭔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량 생산의 그 경지에까지 이른 거죠. 이 방법이 뭐였냐면요, 줄바늘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거였어요. 원래 줄바늘의 길이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줄의 길이를 잘라서 다시 붙여서 이렇게 짧게 만든 거, 이게 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둘레바늘이라는 거를 판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늘 자체가 짧은 게 있어요. 게다가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줄 하나에 이 바늘을 굵기별로 해서 내가 원할 때 교체를 쓸 수 있도록, 네, 가격이 조금 있죠. 대신에 이거는 바늘이 짧기 때문에 애기들 거 할 경우에는 이게 지름이 작잖아요. 그런 거 하시기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인 둘레바늘로 해서 줄길이 짧게 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뜨개질을 시작해 볼 텐데, 실과 바늘은 서로의 굵기의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얼마나 굵으냐 얇으냐, 그에 따라서 바늘을 선택을 하셔야지 돼요. 처음에 초보로서 실을 선택할 때 실이 이쁜가, 막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가, 막 포근한가, 이런 것만 먼저 보시는데,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두께예요. 실의 두께. 굵을수록 뜨기가 편하죠. 5mm 이상짜리 좀 통통한 거 고르시는 게 초보들은 좀 쉽고, 대표적으로 제가 두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 바늘이 어울리죠. 이 바늘의 굵기는 뜨개질을 할 때 이 코의 지름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실을 이렇게 가는 바늘로 떴다 그러면은 이 코의 지름이 작아지면서 굉장히 두껍고 딱딱하게 떠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실 같은 경우에는 9호나 10호 바늘, 이거는 한 겹으로 뜨면 5호, 6호 괜찮고, 2겹으로 뜨면 7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실은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 얼비치는 느낌?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하고 같이 이렇게 합사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초보자분들께는 이런 실은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가닥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이 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할 때 이 실 중간에 바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결과물이 조금 남루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똘똘똘똘 꼬여 있어가지고 벌어지지 않아서 바늘이 뚫고 들어갈 염려가 거의 없는 거. 이렇게 굵은 실로 해서 한 9호나 10호 정도 바늘로 해서 시작해보시고 저는 이걸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저는 포근함이 느껴지는 실을 같이 합사해서 두 겹으로 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바늘, 실 굵기, 또 뜰 때 손 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물의 지름이 좀 달라져요. 근데 굵은 실이면 50코 정도에서 웬만한 크기는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를 하나 잡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요거는 내가 뜨개질을 시작한 부분이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꼬리예요, 꼬리. 그리고 요거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고리를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모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되는 부분에 쓰여지는 실이 이 짧은 실이고 계속 고리를 만들어주는 실이 고리에서 풀려져 나오는 긴 실이어야 되는데 매듭이 되는 길이를 얼마나 남겨야 되느냐, 10코당 대략 한 15cm. 저는 50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cm 대략 이 정도, 2개, 3개, 4개, 5개. 혹시 몰라서 저는 여유 있게 한 칸 정도를 더 해요. 자, 그럼 여기를 일단 반을 딱 접어요. 이렇게 끝에를 약간 살짝 남겨요. 그리고 여기다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손가락을 걸어서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수가 시작이 돼요. 자,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어서 뒤집는다. 그러면 이렇게 격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 첫 번째 코를 만들었을 때 이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꼬리가 되는 실이잖아요. 위치가 짧은 실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맞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실이 계속 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실이 왜 끝나버렸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코를 만들면 긴 실이 바깥쪽에 있어서 내가 코를 만들 때 검지에 걸렸는지, 그 다음에 짧은 실이 안쪽에 있어서 코를 만들 때 엄지에 걸렸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짧은 실이 계속 엄지 쪽에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에서 검지 걸 가지고 와서 엄지 밑으로 쏙. 그러면 이게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50코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50개 해볼게요. 자, 50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이 요만큼 딱 알맞게 남았어요. 자, 요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늘려보면 이 끝까지 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당기세요. 그러면 좀 좁아졌죠? 이만큼을 빼내고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거는 잘 치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고무뜨기라고 하거든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반복한 게 고무뜨기. 위에는 지금 겉뜨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 이게 안뜨기가 되는 거예요. 겉뜨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빼면 겉뜨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안뜨기는 뭐냐? 밖에 있던 실을 안으로 갖고 와서 안쪽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안으로 감으면 이게 안뜨기예요. 다시 겉뜨기. 실이 반드시 바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서 감싸면 겉뜨기. 밖에 있는 실을 안으로 갖고 와서 바늘이 안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감싸면 안뜨기. 고무뜨기는 뭐냐면 실을 바깥으로 보내고 겉뜨기를 한번 하고 실을 안으로 갖고 오고 안뜨기를 한번 하고, 이거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자, 요때 여러분이 이제 초보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을 넘기는 걸 깜빡한다. 실이 앞에 있는데 겉뜨기를 한다. 이럴 때 이상한
뜨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 먼저 바늘 찌르기, 실 먼저 바늘 찌르기. 이거를 여러분 실이 먼저 가는 걸 습관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이 먼저 가는 걸 넘기고, 이렇게 실이 먼저 오는 걸 먼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손 모양을 한번 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실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서 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찔러. 그 다음에 얘를 들고 또 이렇게 감아. 이러면 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이 잡아당겨지는 그런 부분의 힘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게 안 돼요. 그래서 실을 잡는 거는 요 두 개가 하고, 얘가 실을 걸어주고, 엄지는 실을 잡는 게 아니라 바늘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움직이면 되지. 요렇게 움직이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실이 바깥쪽으로 가 있는 거를 실 먼저 안으로 오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렇게 거는 거죠. 요게 실이 걸게. 그리고 잡고 있는 건 얘. 그래서 요렇게.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 자, 이번에 안 뜨게 할 차례여서 이게 차례가 뭐냐 헷갈리실 때 실의 모양을 보세요. 바깥에 있으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으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나 지금 못 뜰 차례 됐지? 밖에 있네? 그럼 안 뜨게 할 차례구나. 이렇게. 자, 이때 제가 실을 보내고 바늘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감쌌죠?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했죠. 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싸요. 이게 안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실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우리 누구 안아줄 때 이렇게 안 안아주죠? 안아주는 느낌으로 밖에서 안으로. 자, 벌써 50코를 다 떴어요. 자, 지금 이 바늘에 있는 게 다 여기로 옮겨갔어요. 또 나머지 떠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까 한 것처럼 이걸 조금 보내고, 이 보낼 때 여기는 너무 이쪽에 있는 코가 뒤로 가면은 당겨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코하고 가까이 있게끔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이 줄에다가 밀어요. 아직은 전체를 채우기에는 좀 지름이 좁아 보이죠? 그럴 때 아까 한 것처럼 또 중간쯤 당겨요. 요거를 여러분 처음에 한 2단 정도만 이렇게 조금 귀찮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귀찮은 일이 없어요. 자, 다시 당기면 또 맞닿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가까이 두려고. 그래야 떠지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어느 간격이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꼬리 있는 부분이, 여기 시작점 있는 부분이 자꾸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 있는 부분을 밑에 벌어지지 않게끔 조금 이거를 실을 좀 당겨서 여기다가 매듭을 하나 지어주면 그 다음에 뜨고 올라갈 때 코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헷갈리는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묶어 놓을게요. 이거는 뭐 특별히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응용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저는 뜨개질 할 때 이렇게 좀 해놓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설명하다 보니까 못 뜨다 말았지? 이럴 때 실을 보시면 돼요. 실이 밖에 쪽에 자연스럽게 있네. 그러면 안으로. 네. 그래서 안쪽으로 감싸주고. 자, 요때도 또 하나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거, 바늘을 조금만 찌르면 여기 지름하고 여기 지름하고 다르죠. 그럼 코 모양도 조그매져요. 그래서 항상 초보 때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푹 여기도 푹. 네. 그래서 뒤에까지 확실하게 고리가 만들어지게끔, 2가닥을 했을 경우에 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를 완벽하게. 이걸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냐면은 여기 매듭이 있잖아요. 이 매듭이 완벽하게 하나로 다 감싸진 게 한 코거든요. 이렇게 자, 갖고 와서 여기도 이게 한 코잖아요. 한 보따리씩 다 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이제 많이 몰렸죠? 이걸 또 여기는 항상 너무 많이 뒤로 밀리지 않게끔 붙잡고 뒤로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정도 줄을 당겨서, 아직은 이 바늘 끝까지 안 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 시작점 50코가 거의 다 떠졌다는 뜻이에요. 이 꼬리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단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뜨기. 이때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단부터는 아랫단 뜬 게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머리단 모양으로 보이죠? 겉뜨기 자리. 일자로 지나가 보이죠? 네. 안뜨기 자리. 고무뜨기는 이렇게 줄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고무뜨기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하시다가 헷갈려 반대로 됐다? 그럼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무뜨기 하시는 동안에는 아랫단을 잘 확인하세요. 지금 보시면 지나갔죠? 이렇게 줄이 쫙 거졌죠? 그럼 안뜨기 맞구나. 이렇게 애써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성취감 높습니다. 이 모자뜨기는 초보자분들이 하면 정말 만세 불러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자, 요거를 몇 단을 하시냐면은 제가 이걸 했을 때 10단을 하니까 이렇게 접어도 예쁘고 그냥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10개의 그 단을 쌓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2단 했잖아요. 앞으로도 8단 계속 하죠. 여기는 처음에 뜰 때 좁아 보이지만 이거보다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뜰 때 너무 크다 그럼 모자가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안타깝지만 코를 줄여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뜨다 보니까 이 실이 당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뜨개질을 할 때 실이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는 그런 파우치인데 의자 같은 데 앉아서 뜨면 바닥에다 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상자 같은 거에다 두시면 실도 깨끗하게 도망가지 않고 잘 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올실은 여유롭게 조금 풀려져 있는 상태. 너무 실이 당겨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가 골고루 이어지지 않으니까 안 당겨지게끔 여유 있게 풀어 놓으시고.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머리딱 모양 보이죠? 요 사이가 안뜨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고무뜨기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둘, 셋, 4단, 5단째거든요. 네, 10단 할게요. 이제 고무뜨기 다 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낙낙하니 괜찮게 됐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겉뜨기로 올라갈 건데 겉뜨기 높이는 20단에서 22단 정도 뜰 건데 그것도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번 써보고 마무리를 할지 안 할지 몇 단에서 할지 결정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줄까지의 지름에도 꽤 충분하게 맞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빙글빙글 뜨기만 하시면 돼요. 줄은 겉뜨기만 할 거니까 이제 바깥쪽에 계속 둔 채로 한 번도 다시 앞으로 옮길 필요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자,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너무 쉽죠? 네. 이제 뭐 방식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때는 뜨개질을 좀 하신 분들은요 안 보고도 해요. 그냥 이게 바늘이 가늘고 실이 가늘고 그러면은 조금 위험한데 이렇게 굵은 실 뜨실 때는 딴 데 이렇게 보면서도 뭐 전화 통화하면서도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안 보고도 해요. 계속 이제 겉뜨기로 해서 한 20단 정도 떠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신경 쓰실 거는 실이 이제 당겨지는 그 힘이 골고루 가는 거. 그래야지 그 머리단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정하게 올라가니까 결과물이 예쁘거든요. 정말 생각 많고 뭐 걱정거리 있거나 열받는 일 있거나 그럴 때 뜨개질 하면 이게 사실 단순 노동이잖아요.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은근 다이어트 돼요. 왠 줄 아세요?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쁜 실들 보면은 막 탐나고 실에서 완성품의 차이 그걸 또 경험하는 재미도 있죠. 그래서 실 사느라고 돈을 좀 써요. 근데 사실 실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초보분들은 비싼 실 사지 마시고 그냥 이 돈 주고 실을 사서 그걸 뜨는 고생을 하느니 그냥 살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뜨개질은 이렇게 간단한 소품 정도로 해보시는 걸 제일 추천. 그 중에서도 모자가 압도적으로 성취감이 높다는 거. 자, 제가 지금 20단을 다 떴거든요. 요쯤에서 한번 높이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은 마무리해도 될지 제 생각이 조금 더 떠야 될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지금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써볼게요. 이게 줄바늘로 모자뜨기를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진짜 모자 모양으로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만 떠도 되겠는데? 그죠? 어떠세요? 접으면 조금 짧으려나? 조금 2단 정도 더 뜨면 좋을 것 같아요. 2단 정도, 그죠? 이제 마지막 2단이니까 힘을 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묶음을 하면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짧으려나? 2단만 더 뜰까? 이만한 거? 그러면 22단 아니고 24단. 이거 촬영을 안 하고 했으면 벌써 진작에 2개는 떴겠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촬영하는 게 막 전문 그런 장비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힘드네요, 이거. 왜냐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걸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름 요가 하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힘들어가지고. 하지만 요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남으므로 자, 2단을 더 떠보겠습니다. 약간 더 뜨고 싶네. 아니, 한 단만 더 뜰까? 뜨개질 하다 보면 실이 모자라서 연결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럴 때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당겼을 때 슉 풀려요. 그래서 안 풀리게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X자로 하죠. 그러면은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정하시고 한번 묶은 다음에 그 손으로 한번 돌려서 통과.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만약에 한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묶었다가 이 손으로 같이 묶었다. 반대 손을 움직여서 묶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감았다. 그러면 이 손으로 계속해서 같은 손만 움직여서 이게 왜 끝내기법이라고 해서 안 풀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바짝 사선으로 잘라 놓으시면 좋아요. 사선으로. 이제 이어서 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듭 묶었던 부분 요게 떠질 차례거든요. 그러면은 요 매듭이 겉으로 나오면 안 예쁘니까 뜨개질을 하실 때 이 부분이 가급적 뒤로 가게끔 앞으로 안 오게끔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떠주시면 나중에 매듭이 안 보일 수 있죠. 뒤에 가 있죠?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 줄이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아물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코 줄임한 거거든요. 요건 이제 뜨시면서 전체 코를 등분을 해가지고 두 코씩 줄여나가는 건데 이게 초보한테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확실로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묶냐면 이게 마지막에 이거를 그냥 대충 좀 여유 있게 자르세요. 자, 지금 이 실을 여기 감아놓은 이 코에다가 통과시켜서 당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실이 약하면 한 줄로 되어 있으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저는 그걸 2겹으로 해요. 만약에 코바늘이 있으시면 코바늘을 거꾸로 넣어서 얘를 걸어주고 또 거꾸로 넣어서 걸어주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손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2겹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이 코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 실을 넣어서 그렇게 뽑아요. 그럼 얘는 통과. 또 넣어서 빼버려요. 이걸 계속 하시면 돼요. 코 끝까지. 이 걸려있는 코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빼내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거 달려있는 거 이렇게 해서 빼내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바늘 탈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당기면 돼요. 당길 때 양쪽을 같이 당길 수 있고 이쪽도 당길 수 있고 최대한 전체가 다 잘 당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튼튼하게 당겨주시고 이 실을 당긴 실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제 안쪽 모양이에요. 이걸 최대한 당겨주시고 두 개를 묶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이 실이 약할 경우에는 이걸 당기다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이거를 최대한 당긴 상태로 자 이렇게 묶어주세요. 풀어질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단단하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 살짝 여기 틈 요로 이제 밖에 방울 달아서 그 끈이 이 안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방울의 끈하고 얘하고 한 번 더 묶을 거니까 아직 자르지는 마세요. 이거 너무 긴 것만 조금 잘라 놓을게요. 위쪽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는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묶어놨던 건데 이걸 다시 이제 풀어요. 구멍 뚫린 부분을 잘 옆쪽으로 얘를 옮겨가면서 이제 코바늘 있으면 코바늘로 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하세요. 뭐 이거는 실도 좀 굵직하고 코 사이사이에도 공간이 많아서 손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요 안쪽으로 요걸 넣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다가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살짝 묶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팎으로 이 매듭이 잘 안 보이게 교묘하게 잘 숨겨서 이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냥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두 줄이라서 얘네끼리 묶을 거예요. 안 풀어지게. 이렇게. 일단 겉으로 보기에 잘 안 보일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묶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실 남은 거를 요 사이사이에다가 교묘하게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뜨개질 되면 방향 있죠. 그거 따라서 몇 번 가세요. 감추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안 보이죠?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바늘로 모자를 뜨면 이음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뒤고 어디가 앞이지를 안 따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럴 때 이런 실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진짜 완벽하게 앞뒤 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되죠. 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춰졌을 때 이제 여기서 실을 싹 안 보이게 이렇게 보면 얼핏 어디가 끝인지 표시 안 나게 접었을 때도 앞뒤가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방울 하나 달아주면 예쁘겠죠? 그러면 방울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울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막 나는 크고 빵빵하게 하고 싶다, 나는 그냥 귀엽고 앙증맞게 하고 싶다, 이거에 따라서 자, 두 가지 감을 실패 같은 판 그거의 크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실을 감는 양을 정하시면 돼요. 저는 통장에 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원하는 방울을 만들 때 제일 좋은 크기가 돼서, 그리고 감을 때 모양이 이게 쭈그러들질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아져요. 그래서 통장에 감는 걸 좋아하는데 큰 방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세워서 감으시면 되겠죠. 그럼 작은 방울 만들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 같은 데 이렇게 감으셔도 사이즈가 적당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봉이는 좀 풍성하고 조금 큰 방울을 해주고 싶어서 이 통장 판을 실패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 실을 감아주는데 이 실을 얼마나 많이 감느냐가 이제 풍성함의 차이를 만듭니다. 많이 감으면 빵빵해지는 거고 적게 감으면 조금 이렇게 툭 없는 약간 초라해질 수 있는 거죠. 많이 감는 걸 추천해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시작점을 놓고 그냥 감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이 감는 힘에 의해서 쪼그러들지 않고 버텨주거든요. 이걸 생각보다 좀 여유롭게 많이 감아야 풍성하고 빵빵한 방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만 계속 감으면 가운데 감는 부분이 두툼해지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으실 때 펼쳐가면서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방울 만드는데도 실이 꽤 많이 필요하니까 모자를 뜬다 그러면은 방울 없이 할 거면 한 볼, 방울까지 할 거면 두 볼은 있으셔야지 돼요. 일단 한 번 잘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실을 뽑아낼 거예요. 근데 뽑으실 때 주의사항은
이게 풀어지지 않게 이 덩어리째로 그대로 나오게끔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제가 왜 통장이 좋은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묶어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정가운데 잘 잡으셔야 돼요. 양쪽에 간격이 같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줄게요. 단단하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잡고 여기를 다 잘라줄 거예요. 볼게요. 이때 자를 때 조금 실을 이렇게 당겨가면서 안에 덜 잘라진 데가 있죠? 이렇게. 반대쪽도 혹시 감겨져 있는 데 있나 살펴보셔가지고 다 잘라주셔야지 돼요. 그럼 아까 이 매듭을 중앙에 딱 손으로 잡고 이제 쓰다듬어 주세요.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나왔죠? 요거를 예쁘게 이제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요 끈 안 끊어지게 조심하세요. 그거까지 확 자르면 나중에 묶을 끈이 없어지니까. 방울 완성! 모자에다가 달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요 묶음실을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다시 뒤집을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뜨개질한 거 마무리할 때 당겼던 실하고 지금 방울 그 끝에 매듭지었던 실하고 만나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죠. 두 개로 실 양을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한 번 더. 이렇게. 저는 이 실을 자르질 않고 그냥 둬요. 속에다가 깔끔하게 잘라내고 싶으시면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두거든요. 이렇게. 속에 귀엽고 이쁘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유 이쁘다. 네, 완성됐습니다. 자, 제가 머플러까지 하고 한번 모자를 써봤는데 제 걸로 처음에 떴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됐고 방울이 커서 그런지 귀엽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제격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모자까지 뜨시느라고 수고하셔야겠지만 도전해 보신다면 올해를 보내기 전에 성취감 하나 플러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영국에 가서 일쁨이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또 연말 보내고 새해가 돼서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그리고 행복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